네, 안녕하세요. 유영준입니다. 자, 오늘은 계율정난에 대해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 계율정난이 뭐냐? 이제 유명한 사람 알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유명한 이제 수양대군이 이제 왕이 되는 이제 사건이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계유년에 일어난 정난이어서 계율정난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양이 한번 왕이 되는 과정, 제목이 계율정난이긴 한데 수양이 어떻게 왕이 됐는가, 어떻게 세조가 되었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배경. 자, 봅시다. 세종은 되게 아들이 많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종대왕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되게 열정적으로 아들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제가 일단 6제까지는 써놓긴 했는데 뒤에도 엄청 많아요. 어쨌든 뭐 그런데 첫째가 유명한 문종, 6제까지 유명합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세종이 이제 태종의 셋째 아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왕에 올랐는데 문종이 이제 다음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의 주인공 수양대군은 둘째죠. 이렇게 돼 있는데 태종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살짝 위로 올라가보죠. 세종의 아빠가 이제 태종인데요. 이 태종 같은 경우에는 왕자의 난이라는 이제 일로 이제 쿠데타를 성공해가지고 이제 왕위에 오른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형제들은 미친 듯이 많이 싸웠어요. 실제로 자신의 동생들이 6째하고 7째 이방건과 이방석을 자기 손으로 죽이기도 했고요. 넷째인 이방간과도 싸워가지고 이기기도 했습니다. 죽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 형제들과 많이 이제 싸운 끝에 태종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은 안 그러길 바랬어요. 그래가지고 태종은 이제 한 명 딱 왕, 첫째가 왕하고 나머지는 이웃해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사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세자한테 확 힘을 몰아주고 나머지는 힘을 얻게 해가지고 그냥 친하게 지내는 정도, 뭐 딱히 개입은 안 하고, 이걸 태종은 바랬거든요. 근데 뭐 양녕대군이 개판치는 바람에 뭐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태종은 그걸 바랬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이런 태종의 노력 때문에 양녕대군은 그렇게 안 느꼈을 수도 있지만 세종은 굉장히 나름 형제관계가 우애가 두텁다라고 느끼고 자라왔어요. 세종은. 그러다 보니까 세종은 문종이 일단 세자는 됐는데 문종이 엄청 뛰어난데 다른 아들들도 그냥 보니까 재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다른 애들 다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아들들에게도 권력을 말년에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문종이 이제 세자로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문종도. 근데 수양대군, 안평대군, 임명대군, 광평대군, 금성대군 등등한테도 각자 뭐 하나씩 역할을 맡겨가지고 이제 권력을 쥐어줬습니다. 특히 이 수양대군하고 안평대군한테 이제 권력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세종 말년에는 둘이 같이 한 혼비처럼 움직이기도 합니다. 말년에 이제 세종의 엄명을 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둘이 많이 붙어서 활동하는데, 수양대군 같은 경우에는 풍수지리에도 잘하고 악기 연주도 잘했고, 그 다음에 똑똑했고, 이제 DNA가 안 바뀌죠. 그래서 이제 되게 똑똑했어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무인적 기질도 되게 강했다고 합니다. 되게 신체가 건강했대요. 그리고 안평대군 같은 경우에도 되게 똑똑하고 한데 이 사람은 플러스로 그림하고 시 짓고 이런 걸 되게 잘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둘이 이제 있는데 나중에 세종이 죽고 문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죠. 문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정통성이 좀 확실하게 보장이 돼 있었죠. 첫째로서. 그리고 세자 생활만 몇 년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문종이.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될 자격 아주 뛰어나죠. 그냥 거의 세종하고 거의 판박이 수준이었거든요. 말년에는 거의 세종을 대신해서 문종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기도 했었고 장영실하고 같이 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종은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되게 뛰어난 왕이었는데 단점이 딱 하나 있었는데 몸이 좀 안 좋았어요. 허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문종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나중에 이제 성종이라고 왕이 있는데 성종이 이제 연산군 아빠죠. 성종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빨리 죽었다는 생각을 별로 사람들이 못해요. 근데 문종 사람들이 되게 빨리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재밌는 건 문종이 성종보다 1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만큼 문종이 세자 생활을 되게 오래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수양대군 이야기를 돌아와서 수양대군은 되게 야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종 같은 경우에 너무 안정적으로 세자 생활 몇 년 해가지고 왕 되고 하다 보니까 수양대군이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종의 왕권이 너무 강력하니까. 태종 때부터 이제 왕권이 되게 강해져 왔거든요. 그래서 수양대군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죠, 문종. 근데 문종이 일찍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수양대군한테 기회가 생긴 거죠. 어리다? 그럼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보통 왕이 어린 나이에 오르면은 이제 수렴청정 같은 걸 합니다. 아까 나왔던 이게 수렴청정이 뭐냐면은 왕실의 큰어른, 이제 왕의 할머니나 왕의 엄마가 이제 대신 이제 왕이 성장할 때까지 이제 나라를 맡아보는 게 이제 수렴청정이라고 하죠. 세자가 왕 대신 나라를 맡아보는 건 대의청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그거 있는데 수렴청정을 이제 보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나왔던 그 성종 같은 경우에도 수렴청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나오는 고종도 그 수렴청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단종은 수렴청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단종의 엄마가 단종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종이 왕이 올랐을 때 수렴청정을 해줄 만한 왕실의 어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궁궐에 단종 혼자 남겨진 거죠. 단종을 도와줄 어떤 그 왕실의 큰 어른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문종도 아니까 문종이 이제 죽기 전에 수양대군하고 안평대군이 걱정이 된 거죠. 얘들이 되게 세졌거든요. 말년쯤 문종 후기로 가면 갈수록 독자적인 권력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문종이 단종 혼자 남겨지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고명 대신들이라고 하죠. 대신들을 불러다가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단종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걸 이제 고명 대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정승에 오르거든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에 오르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김종서죠. 김종서 같은 경우에는 사군육진 세종 때 이제 개척해가지고 국방에서 이제 개척을 한 걸로 되게 유명하죠. 그 사람이 거기서 사군육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인으로 왔는데 사실은 문인이거든요. 문과 급제한 사람입니다. 체격도 되게 왜소했대요, 사람이.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이 한 숟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영의정이 황보인이었고, 그 다음에 좌의정이 남지, 우의정이 김종서였는데 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가지고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종서가 이제 좌의정이 되고 정분이라는 사람이 우의정이 되는데 영의정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 황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좀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정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황보인하고 김종서 눈치 보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사실상 모든 권력은 이 김종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황보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도 이제 김종서랑 비슷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북방에서 싸우고, 근데 사실 문인이었고 뭐 그런 사람인데 재밌는 점은 황이 성이고 보인이 이름이 아니라 황보가 성이고 인이 이름이에요. 황보인입니다. 황보가 성이에요. 어쨌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명 대신으로서 전권을 이제 쥐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황표정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조 2조에서 이제 왕한테 이번에 사람 뽑아야 됩니다 하고 이제 올리거든요. 이렇게 종이를 올려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임형준, 그다음에 뭐 김뭐뭐, 뭐 이뭐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올리면은 이제 왕이 거기다가 이제 밑에다 이렇게 점을 찍거든요.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통과해가지고 이제 등용을 하는 건데, 근데 요 양반들이 김종사하고 얘네들이 여기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동그라미를 쳐놔요. 그럼 이제 왕은 여기 위에다 이제 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점 찍으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동그라미 쳐놓은 거죠. 요거를 이제 황표정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 양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권력을 이제 강화시키고 단종을 돕게 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수양이 되게 못마땅해합니다. 아니 저 양반들이 뭔데 왕을 막 가지고 그냥 이렇게 신하들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왕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죠. 얘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얘들도 대군의 힘이 너무 강한 걸 알고 있어가지고 견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수양대군을 많이 견제하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안평대군이랑 팀을 먹어요. 안평대군이랑. 이제 안평대군도 이제 둘이 라이벌이었는데 그 중에서 얘들은 안평대군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안평대군이랑 손을 잡는다. 아마도 안평대군이 왕위를 넘볼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평대군이랑 팀먹고 수양을 견제를 하는데, 그리고 수양이 이제 위기에 처했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자기 동생, 이제 얘들이 힘 합쳐버리면 수양쯤은 이길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양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양한테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은 유명하죠. 이제 한명회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한명회랑 수양이 만났냐면은 한명회한테 골람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골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 권근이라고 조선 초에 이제 유학자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손자예요. 되게 좋은 집안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자기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골람이 집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 나와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 한명회 같은 경우에도 야심은 있는데 과거랑 살짝 성향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과거 시험이랑. 과거 시험을 잘 할 때마다 낙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얘도 백수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만나가지고 하하하 하면서 친해진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야 우리 진짜 한번 공부해서 과거 시험 급제해서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오케이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는데 골람은 붙어요. 근데 한명회는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한명회가 결국은 이제 한명회도 집안이 좋거든요. 이제 음서가 이제 우리 아빠가 이거 했습니다 하면 이제 벼슬 주는 건데 과거에 비해서 좀 명예롭지 못했어요. 직위도 그렇게 높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음서로 들어가가지고 경덕공직이라고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 태조가 이제 개성에 있을 때 살던 집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비원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낮은 거죠, 경비원.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한명회가 보니까 사교 모임이 있는 거예요. 서울 출신인데 개영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명회가 나도 좀 껴도 되겠습니까? 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한명회를 무시하고 쫓아냅니다. 야 이 경덕공직이 벼슬이냐? 하면서 쫓아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명회가 되게 무시받고 있었는데 한편 아까 붙은 골람 이 친구는 이제 과거 시험 붙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골람이 우연히 이제 수양대군이랑 이제 접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자네가 골람이군 이러고 있는데 골람이 이제 친구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양대군이 이제 나 얘들이 막 팀워크 나 죽이려 해가지고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예요. 수양대군이. 그러니까 골람이 제 친구 중에 한명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진짜 똑똑하거든요. 근데 벼슬이 좀 낮아가지고 지금 좀 별 볼일 없는 위치에 있긴 한데 한번 불러서 만나보시죠. 수양대군이 근데 그래 자네의 추천이라면 만나보지 해가지고 한명회를 만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명회랑 수양대군이랑 만나게 된 거죠. 옛날에 이제 정도전이랑 이성이랑 만났듯이 하륜이랑 이방원이랑 만났듯이 한명회하고 수양대군이 만난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한명회 같은 경우에는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여러 가지 하죠. 한 명이가 이제 수양대군한테 이제 정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한 명이가 안 될 걸 아니까 미리 이제 좀 정보 같은 걸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 지금 위에는 지금 수양대가 양평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좀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파악한 상태였고, 그래가지고 수양대군한테 자신의 비전을 이제 수양대군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수양대군이 너 마음에 드는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둘이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한 명은 이후에 이제 한 명은 자신의 낮은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무신들 좀 모읍니다. 무인들, 칼 쓰는 애들 이제 모아요 몰래.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세를 구축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수양대군 점점 이제 자기 편을 늘립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신숙주가 있죠. 신숙주. 그 다음에 홍달손이라고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익숙한 인물인데 양녕대군도 여기 함께 했습니다. 양녕대군. 이때 양녕대군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양대군 파를 형성을 하죠. 그런데 이제 얘들이 견제를 할 거 아니에요. 얘들이 수양대군이 팔을 막 만들고 견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양대군이 얘들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명나라를 가게 되는데, 명나라의 이제 사은사로 이제 명나라로 가게 됩니다. 명나라에 간다는 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전화 같은 것도 없다 보니까 명나라에 갔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세력을 놔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양대군 명나라 간 사이에 자기 세력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얘들이 뭐 맘만 먹으면.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 수양대군 자처해서 이제 명나라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원래 야사에 따르면 이제 원래 안평대군이 가기로 돼 있었는데 수양대군이 뺏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은사로 이제 명나라에 가게 되면서 의심을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명나라에 내가 수양이라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로 단종한테 이제 결혼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왕비 이제 맞아들이시죠 하고 이제 결혼을 주장을 합니다. 충성심이 있다 해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얘들도 이제 의심이 풀려요. 아, 수양대군 쟤 되게 위험한 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막 왕이 되려고는 욕심은 없나 봐. 그냥 좀 힘이 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정도 되고 싶나 보다라고 오판을 하게 되죠, 얘들이. 그래가지고 수양대군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얘들이 의심을 누그러뜨려지고, 그 사이에 수양대군은 이제 다시 거사를 도모를 하는데, 요 홍달손이라는 사람이 요거는 이제 새로 발령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발령받냐면은 이제 홍달손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야간 경비원, 대통령 청와대 이제 야간 경비선 부대를 이제 맡게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이게 딱 적합하죠. 밤에 이제 군대를 데리고 이제 쳐들어가면 끝이니까. 그래도 홍달손이 이제 그러니까 기회다 야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러고 있는 사이 얘들은 별 생각 없이 있어요. 얘들은 수양대군은 안전해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거사날이 되게 되죠. 자, 두 번째 전개. 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쟤들은 이제 의심이 풀어졌고, 그다음에 홍달손이 이제 군대도 이제 모았어요. 우리 한 명이나 전에 모았던 무인들도 있죠. 그 사람들도 모았습니다. 계획이 됐어. 이제 계획을 실현할 일만 남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양대군이 살짝 파티를 가장을 해가지고 이제 무인들을 모읍니다. 야, 우리 집에서 활쏘기 대회 있는데 와서 참여하시오 대충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모아요. 막 활쏘기 하고 있는데 수양대군이 기회를 봐가지고 역적 김종서를 처단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김종서 죽이고 이제 황보인 죽이고 하겠다 하니까 놀라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대충 이제 낌새를 알고 있었던 애들은 좋습니다 갑시다 이러는데, 그냥 좀 놀러왔던 애들은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사람 막 지들끼리 싸워요. 이건 안 돼 막 이러다가
놀라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도망까지 칩니다. 수양대군이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한 명애가 그냥 하시죠 합니다. 한 명애가 수양대군도 그래 지금 칼보관 다시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망할 수도 있어. 쟤 도망치는 애들이 막 보고하고 망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가자 해가지고 바로 이제 수양대군이 이제 김종서의 집으로 쳐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김종서 집을 쳐들어가는데 이제 최소 임금한테 무장 몇 명이랑 이제 말 타고 갑니다. 밤에 김종서 이제 집에서 책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양대군이 왔대요. 그래서 나가 봅니다. 그때 이제 김종서랑 이제 같이 이제 김종서 아들이 김승규라고 있는데 김승규랑 김승규 친구들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들 있고 수양대군 있고 그다음에 자기 노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인 몇 명 한 두세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수양대군이 대충 넣었을 겁니다. 아 제가 왔는데 사모풀이 떠졌네 좀 빌려주시죠. 아 이번에 지난번 회의했던 일 때문에 왔는데요. 이 편지 관련 편지거든요. 좀 읽어와 주세요. 대충 이런 식으로 눈속임을 합니다. 그래서 김종서가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바깥에서 편지 보려는데 수양대군이 얘들이 거슬리니까 내가 대감한테 할 말 있으면 좀만 물러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얘들도 뭔가 느꼈는지 조금만 물러납니다. 한 두세 발차 정도. 그 사이에 수양대군 김종서한테 편지를 주고 김종서가 이제 밤이니까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빛에 이렇게 비춰서 보는데 그 순간 수양대군의 노비가 김종서를 철퇴로 떼어 눕혀버립니다. 이 노비 이름이 좀 특이한데 임어울운이라고. 어쨌든 뭐 이 사람이 늘 김종서를 때려 눕혀버려요. 깜짝 놀라서 그래서 김승규가 어떻게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옵니다. 김종서가 되게 왜소했다고 했잖아요. 김승규는 되게 체력이 막 좋았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보호하는데 쪽수가 밀리죠. 무인 중에서 이 양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김종서를 이제 막은 김승규를 같이 칼로 찔러서 김승규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김종서를 다 끝장내버리죠. 김종서 쪽을. 김종서를 죽였다! 임무 성공하고 이제 수양대군은 대기하고 있던 골람 한 명의 홍달손의 군대와 이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합류해서 이제 단종한테 보고 들려가자 이제 궁궐로 밀고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왕만하러 왔어. 김종서를 내가 처단했어 하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문 열어주죠.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역적 김종서가 안평대군하고 짜고 이제 반란 일으키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단했죠. 그러니까 칼 들고 내가 김종서 죽였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잘했다 할 수밖에 없죠. 단종 입장에서는. 단종도 상황 파악은 됐습니다. 아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런 느낌이었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남은 이제 고명 대신들을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유명한 이제 생사부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갑자기 밤에 다 대신들 자고 있는데 사람이 와요. 폐하가 궁궐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지 하고 이제 대신들이 급하게 밤에 옷 입고 나가서 갑니다. 그래서 다 모여 있어요. 한 명씩 들어오래요.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 명씩 들어갑니다. 한 명씩 들어갔는데 들어간 곳에서는 한 명애가 양쪽에 이제 무인들 철퇴 들고 칼 든 애들 사방에 쫙 있고 한 명애가 그 가운데에서 책 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저 땡땡땡입니다. 그러니까 죽여. 왠지 죽여버리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옆에 사람 죽어 있어. 누구십니까? 저 땡땡땡입니다. 사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사부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세조가 아까 밀고 들어왔을 때 여기 명단 좀 가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명단을 가져오는데 그 명단에다가 한 명이가 죽일 사람 안 죽일 사람을 이제 구별을 해놔요. 그게 이제 생사부가 된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황보인 이런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살 사람은 또 살리고 유명하죠 생사부가. 죽여라 하면 죽고 살려라 하면 살리고 다 처리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정분 같은 사람들도 전부 여기서 죽고요. 정분 같은 사람은 정부는 이제 따로 사람 보내서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명 대신들 싸그리 처리를 해버리고 안평대군도 이제 잡아다 보냅니다.
안평대군도 이제 유배시켜 이제 체포해서 유배시킨 다음에 그래서 이제 죽여버려요. 안평대군도. 자 그리고 이제 수양대군이 이제 권력을 잡습니다. 모든 권력을 잡게 돼요. 자 이제 공신 책봉을 해야죠. 이제 1등 공신에 이제 당당하게 이제 수양이 일단 맨 처음에 들어갑니다. 수양대군. 자 공신. 그 다음에 한 명이 들어가고요. 월남, 홍달손 이렇게 그날 밤의 주적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좀 예상치 못한 인물도 나오는데 정인지, 한확 이런 사람도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그거랑 좀 관련 없는 사람이거든요. 개우정난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니고요. 수양대군에게 좀 우호적이었던 명망 있는 원로 대신들이었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갑자기 얘들 누구야? 다 백수잖아요. 쫄따구, 백수, 저기 칼 쓰는 애 다 듣보잡이에요. 근데 얘들 갑자기 와가지고 1등 공신 이러면은 사람들이 저것들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정인지 하나? 얘들 원래도 되게 명망 있던 애들인데 이제 전국이 안정되잖아요. 그걸 노리고 끼워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2등 공신에는 이제 신숙주를 비롯해서 신숙주 들어가고 그 외에 이제 아까 칼로 찔렀던 양정, 그 다음에 홍윤성, 얘들은 다 그날 밤 이제 칼 쓰고 했던 걔들이거든요. 무인들이 대다수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다가 3등도까지 쫙 있는데 3등이 좀 재밌는 인물이 있는데 성삼문이 여기 있습니다. 성삼문은 나중에 나오는 사육신으로서 이제 세조에게 대항했던 사람인데 얘들이랑 똑같은 이유로 껴있었어요. 알던 사람이지? 이런 느낌으로. 성삼문 자기는 이제 반대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공신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고요. 대충 이런 식으로 공신을 한 다음에 공신한테는 이제 보상도 있겠죠. 엄청나게 많은 땅, 엄청나게 많은 쌀, 그 다음에 집이 이런 거 막 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제 권력을 잡게 되죠. 특히 수양대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왕자의 신분으로서 영의정까지 돼가지고 모든 권력을 다 자기한테 다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단종을 압박을 하게 되죠. 이제 단종이 원래는 좀 버텨보려고 했나봐요. 근데 이제 단종의 측근들을 이제 막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단종이 이제 안 되겠다 하면서 양의하겠다 해가지고 단종이 이제 수양대군한테 양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수양대군이 이제 세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우정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다 죽이고 이제 왕한테 보고를 했고 이제 황부인 다 죽였죠. 근데 아까 처음에 죽였던 김종서 있잖아요. 김종서 제일 중요한 인물인데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죽이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랬었죠. 김종서도 죽이는데 성공을 나머지 죽이는 걸 유도하겠습니다. 근데 이 김종서가 살아있었어요. 철퇴 맞고 쓰러졌댔잖아요. 안 죽었어요. 아들은 그 자리에서 칼 맞고 즉사했거든요. 근데 김종서는 그때 살아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죽은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바로 이제 여장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입궁을 해서 왕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수양대군이 만일 대비해서 궁궐 주변의 경계를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종서가 가마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장을 해가지고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김종서가 결국 막 여기저기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고 결국 이제 아들의 처가에서 이제 숨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김종서 이제 한편 이제 세조가 보고를 받은 거죠. 김종서 시체가 없다는데요? 에? 그래가지고 이제 김종서를 찾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김종서 걔 안 죽였으면 끝장난다 하면서 김종서 찾아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 김종서가 발각이 됩니다.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그래가지고 죄인 김종서 나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서가 칼 들고
어떻게 이제 정승의 몸으로 걸어가겠느냐, 가만히 들여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종선 자기가 투옥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감옥에. 근데 웃기고 있네 하면서 그 자리에 죽여버립니다, 김종서를. 김종서가 여기서 이제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게 김종서 나이가 60이 넘었거든요. 그런 나이에 이제 철퇴 맞고도 이제 살아있었던 거죠. 나름 이제 즐기게 버텼으나 결국은 퇴장을 하게 됩니다.